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친숙한 덕수궁. 하지만 매일 이곳을 지나도 원래 대한문의 위치가 지금의 시청광장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덕수궁뿐만 아니라 소공동과 정동 주변에는 100년 전 근대 대한제국의 역사가 서린 공간들이 있다. 1905년 치욕적인 을사늑약 강제의 현장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걸어보자. 우리가 일상 보는 저 자리인데 차를 좀 알고 보면 새롭죠. 예.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건너편 주차장. 남아있는 흔적은 돌계단뿐이지만 이곳은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었던 대관정이 있던 자리다. 영빈관, 대한제국 영빈관 그 대관정 바로 이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왼편 그 좌우 두 사진 중에 왼편 그것이 대관정 모습입니다. 그게 이 사진이 너무 작게 돼 가지고 잘 분별. 덕수궁 수호컨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서 하세가와는 고종황제를 감시하며 머물렀다. 을사늑약이 강제됐던 날인 1905년 11월 17일 저녁 6시 이곳에 머물던 일본 특사 이토 히로부미가 마차를 타고 덕수궁 중명전으로 출발했다. 오전 10시부터 끈질기게 계속된 하야시 공사의 조약 체결 요구를 대한제국 대신들과 고종황제가 단호하게 거부해온 터였다. 경운궁 안에 돌 계단을 밟는 느낌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니까. 예. 대관정 복원해가지고 대한제국 박물관이라도 하나 좀 역사 자료관 같은 거 하나 좀 만들어 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그런 역사가 많이 있으니까요. 히로부미의 마찻길을 따라 덕수궁으로 이동하기 전 현재 웨스틴 조선호텔이 자리를 차지한 원구단 터를 둘러봤다. 원구단의 정문이 저쪽 아래쪽에 있었던 거예요. 되게 현판도 없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각조각 사진으로 봐서는 정문은 석고가 있던 자리 같고요. 이거는 연문 같아요. 원구단 저 대관정하고 연결하는 통로 같고 따라서 이게 현판도 없어요. 현판도 없는데 그러나 문 사이즈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규모하고 비교해보면 이 정도 문은 가능하다는 이 원 위치 추적을 뭔가 자료를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뒤늦게 도착한 수강생들이 합류한 가운데 강의는 덕수궁 대한문 안에서 이어졌다. 이태진 위원장은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통솔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덕수궁의 건축적 특징을 짚어냈다. 워싱턴 DC 설계에 다시 수용됐고 그 이후로 유럽의 유명한 1896년부터 시작된 도시개조 사업에 이게 거의 서구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600년 그 국제학술회의 때 제가 그 발표를 했더니 그 바로크 도시 설계에 아주 영국의 유명한 도시사가 와가지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도로 때문에 이게 후퇴했습니다. 이게 분수대까지 있었어요. 분수대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문이. 근데 이게 또 위원장은 덕수궁을 원래 이름인 경운궁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문의 유래에 관해 설명했다. 그냥 큰 병을 앓던 사람이 병을 낫어서 다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걸 대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왕조가 고종이 그럽니다. 동학난 일어나고 보고 우리가 큰 병을 앓고 있다. 심장 근처에 그 병이 생겼다. 화타도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우리가 협력해서 대신들고 그럽니다. 이 병을 고치자. 그런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춰보면 대안이란 그런 뜻으로 다시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뜻으로 그 붙였다고 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덕수궁 중명전. 이곳은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됐던 현장으로 지난 8월 복원되어
일반에 공개됐다. 중명전은 조용히 불을 밝히고 수강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의는 고종의 집무실이었던 중명전 2층에서 계속됐다. 마지막 묵금할 때 한국 정부는 마감을 일본 공사관 측에서 지금부터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걸 지금은 우리가 물증이 남기죠. 물증이 남기는 겁니다. 예. 이날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의는 그가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기 전 마지막 강의라 본인과 수강생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였다. 7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국내 신문은 전혀 보도 못했어.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의를 마친 후 이태진 위원장이 사랑하는 고종의 초상 앞에서 간단한 소감을 들어봤다. 특히 고종 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잃은 역사를 우리가 못나서 전혀 근대화 노력을 하지 않다가 결국 그 반대 노력을 한 일본의 보호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이 왜곡 교육에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잘못된 역사 설명일 뿐더러 우리의 정신을 결국은 노예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빨리 걷어내야 되겠다. 내가 힘 닿는 대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이끌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쓸 이태진 위원장의 활약을 지켜보자. 그리고 그가 채우지 못하는 빈 곳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둘 소개해 주길 기대해 본다. 예, 좀 이동하시죠. 예.